이게 이제 우리 작가님이 쓰신 거예요. 저한테 맨 처음에 제기했던 뒤편에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나는 지금 왜 이러고 살고 있는지, 길을 잃은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문장이 저한테 참 좋았어요. 조금 부연 설명해드리면 191년도에 제가 MBC 공채장으로 들어갔고요. 또 대학교 때부터 연기 전공했고 하면 할수록 올해 집에 저 스스로한테 그런 질문을 해봤네요. 제 직업이 뭔가? 연기자죠. 연기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봤는데 다른 직업은 답이 탁탁탁탁 바로바로 나와요. 뭐 의사, 사람 고쳐주는 일, 검사, 뭐 나쁜 사람 잡는 일, 변호사, 억울한 사람 도와줘서 그 사람 뭐 하는 일. 근데 연기자 그러니까 답이 탁 안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고 이런 말씀을 해드리냐면 바로 그런 점이 그 사람의 직업, 뭐 어떤 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아까 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하는지, 뭐 사는지, 자기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 근본적인 어떤 질문 한번 던져볼 만한 그런 때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저한테 이런 작품 제의가 됐었고요. 그래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저 스스로한테 맞는 그런 작품이라서 제가 평소에 품었던 그런 마음, 그런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연기를 통해서 제가 하는 일은 바로 그거죠. 뭐 연기자라는 직업이 그런 사람을 제 몸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 작가님이나 연출자분 생각하는 바로 그런 것을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연기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그분들이 또 그런 점을 한번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마이크를 그럼 연석 씨 받아주시고요. 네, 질문은 똑같습니다. 네, 출연하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드라마 데뷔가 이제 종합병원 2라는 의학 드라마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전에도 TV에서 뭐 이렇게 그 의학 장면이나 이런 거 나오면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처음 드라마를 의학 드라마로 하게 됐는데 그래서 굉장한 열정을 갖고 그때 당시에 이제 병원 실습에 가서 그 레지던트 분들이랑 실제로 병원에서 한 3박 4일 정도 같이 그 의국에서 지내면서 실습도 하고 수술 참관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드라마를 하게 됐는데 정작 드라마를 촬영을 하게 되니까 제가 이제 공부했던 어떤 그런 의학을 뭐 보여드린다던가 그럴 기회가 사실 첫 드라마에서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차태현 형님과 김정은 누나 함께 했었는데 이제 레지던트들의 친구 역할이었어요. 야, 누가 이랬더라, 누가 저랬어, 이런 얘기들이 주였고 제가 막 의학 용어를 사용한다던가 뭐 제가 참관했던 준비했던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언제 한번 제대로 된 의학 드라마에서 의사로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낭만 덕터 김사부라는 드라마의 책을 보고 이번에 또 한번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때 못했던 어떤 한을 한번 풀어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했었고 또 저희 작가님과 예전에 또 한 작품을 같이 했었어요. 국가에서라는 작품을 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대본이 너무 좋았었고
그래서 이제 배우분들은 어떻게 김사부님은 누구시냐라고 물어봤더니 한석규 선배님이 하시기로 하셨다. 그래서 그러면 더 이상 고민할 게 없다. 그리고 상대 여배우는 누구냐 했더니 진짜로 서현진 씨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었어요. 또 전작에서 유인식 감독님과 제 친한 친구 손우준이 같이 했었는데 그 친구도 이 제작진을 너무 칭찬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재미있는 작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저희 드라마에 관심 가지고 남아주신 기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하게 된 의도는 전문직 드라마가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힘들 줄 모르고 겁도 없이 덤볐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찰감님이랑 감독님이랑 작가님이 누구신지 들었을 때 주위에서 다 아주 명 감독님이시라고, 그리고 좋은 작가님이라고, 이 판이면 네가 뛰어들어야 되는 판이다 라고 다들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석규 선배님도 계시고 유연석 씨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같은 의미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SBS에서 뵐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제가 뭐라고 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좀 감사합니다. 이따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속을 상했던 말을 그대로 진짜로요.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인식 감독님과 그 일당들은 정말 배우들 사이에서도 정말 칭찬이 자자하거든요. 이렇게 배우들 사이에 꼭 이렇게 서로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한번 같이 작업하고 싶었다 했는데, 그리고 강은경 작가님 역시 마찬가지고, 또 한석규 선배님이야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네, 일단 대본도 좋았지만 대본에 앞서서 그 사람들의 조합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이만 선배님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그럼 진경 씨는 최근 나왔던 우리 영화 모두 이제 성공이 됐는데, 그래서 아마 작품 고르는 해안이 대단하다라는 소문이 나 있어요. 이 작품도 어떻게 잘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안 될 것 같으세요?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당연히 뭐 잘 되죠. 저는 아니고요. 저 안 된 것도 많고요. 근데 뭐 안 될 수가 없는 분들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네. 솔직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문혜 씨 부탁드립니다. 네, 저 짧게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유인식 감독님이랑 2년 전에 너희들 후회했다에서 했었고, 또 작가님 대단하시고, 이런 연기자들 옆에서 제가 작품을 안 한다는 건 저에 대한 모욕이죠.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당연히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오마이뉴스 김인정 기자입니다. 우선 그 젊은 배우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자, 저기 젊은 배우분 지목을 해주세요. 진경 씨, 이문희 씨인지 아니면 서현진 씨, 유연석 씨인지. 저요. 예, 그러니까 이름을 한번 한번 해주시죠. 유연석 선생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드라마 안에서도 그 김사부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도 그 한석규 선배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배울 것도 많고, 가까이서 실제로 만나본 한석규 선배님 어떤 분이셨는지, 또 어떤 게 가장 마음에 와닿게 배우실 수 있었는지 궁금하고, 또 연기자로서 선배님으로서를 떠나서 한석규라는 사람이 가까이서 보니까 어떻더라고, 환상이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영화에서 한번 호흡을 맞췄었는데, 상의원이라는 작품에서 제가 왕을 맡고 어침장이라는 역할로 저랑 호흡을 한번 맞췄었어요. 그때 는 사실은 몸둘 바를 몰랐죠. 왜냐면은 그 전에 계속 왕 역할을 하시던 선배님이 제 앞에서 촬영을 하면 항상 무릎을 꿇고 계셨어가지고 굉장히 막 몸둘 바를 모르겠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그러면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영화 촬영하면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응사 끝나고 나서 조금 굉장히 바쁘게 영화 촬영을 하고 있었던 터였는데, 그때도
그런 그냥 바쁜 시기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촬영에 임하면은 언젠가는 또 조용하고 또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은 때가 온다. 본인도 그런 여유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사실은 크게 위로가 좀 됐었어요. 굉장히 혼돈스러웠던 때였는데 그리고 이번에 작품 만나서는 그때는 사실 제가 눈을 마주치면서 촬영을 할 수가 많이 없었어요. 제가 이게 왜 역할 때문에 지위 때문에 좀 제가 눈 마주치고 이렇게 막 호흡을 막 맞추고 뭐 이렇지는 많이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김사부님한테 막 반항하고 대들고 이러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계속 막 다투고 이런 씬들도 있었는데 그때랑 또 다르게 오히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더 배우게 되고 조언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지금 짧게 촬영하면서도 그랬었지만 기억에 남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저희가 촬영을 하다 보면 배우들끼리 집중을 못하고 이 카메라를 의식하고 또 시청자들에게 어떤 연기를 보여줘야 될 건가를 순간 그걸 생각하면서 연기를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우리 서로 집중해서 우리끼리 집중해서 해보자라는 말씀을 툭 해주셨는데 그게 드라마 촬영하면서 참 그게 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어찌됐건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 카메라에 잘 담기게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칫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라고도 생각했었고 더 좋은 거는 사실 드라마 촬영하면서 의외로 선배님이 굉장히 분위기 메이커세요. 진짜 저희가 선배님이 특유의 이렇게 목소리로 툭툭 항상 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저희 촬영장에서 마치 유행어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 말이 있거든요. 촬영하시기 전에 항상 준비가 되셨다라는 이렇게 신호를 하세요. 아이가 이러면서 그게 저희 선배님 계실 때도 저희가 너무 재밌고 또 선배님 안 계실 때도 저희들끼리 그걸 하면서 굉장한 활력소가 돼요. 그래서 이 촬영장에 선배님이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냐가 굉장히 촬영장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데 항상 그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저희 촬영장이 한 번도 그런 의학 드라마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도 많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데 항상 재밌어요. 정말 우리가 배우들이 꿈꾸는 배우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낭만적인 촬영 현장이에요. 그게 그 부분 중에 일조를 하시는 게 진짜 선배님이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야, 제목도 낭만, 촬영장도 낭만, 한석규 선배님도 낭만. 그래요, 감사합니다. 최현진 씨 받아주시죠. 네, 앞에서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조금만 더 보태는 걸로 정말 그 분위기 메이커라는 말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선배님이 최근에 지치지 말고 연기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촬영장에서 그런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아주 드문이기도 하거니와 네, 진심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저는 되게 힘이 됐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젊은 연기자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한번 하담을 좀 해주시죠. 시상식 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배우의 3요소, 또 강의직이네요. 제가 이놈 강의직 평생을 희곡, 무대 이런 것들.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건 동료가 더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하면 할수록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선배 후배를 떠나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꿈을 가지고
누가 먼저 했느냐 나중에 했느냐 이 차이지. 같은 동료죠. 근데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같은 고민거리 제가 먼저 했었고, 그리고 아마 우리 후배들, 선배님들은 더 훨씬 먼저 하셨겠죠. 그랬을 때 이즈음에 우리 후배들이 고민할 것들, 고민했던 것들, 고민할 것들, 이런 것들 미루어 짐작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후배들한테 강의를 하고 그러고 있고요. 선배님들한테는 항상 제가 그 질문을 하죠. 어떤 계기로 배우가 되셨나요? 저는 아마 모든 연기자들한테 다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의외의 이유로 연기자의 길을 가셨던 후배들, 동료들, 그리고 선배님들 사연은 중에서는 기가 막힌 사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랑 다른 시대를 사셨기 때문에 그런 점 들으면서 나는 그러면 나의 출발은 뭐였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낭만적이다, 그런데 뭐 로맨틱하다 뭐 이런 나올 텐데, 제가 생각하는 것도 낭만적이라는 거는 처음에 자기가 가졌던 꿈을 계속 지치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유지하면서 자기의 꿈을 계속 일관되게 지치지 않게 가는 게 그게 낭만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낭만에 대한 정의까지도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MBS 스타일 금빛나 기자입니다. 저는 좀 한석규 씨에게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사실은 2014년 이후로 활동이 좀 없으셨어요.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없었고, 그래서 좀 2년간 지금 공백기라고 해야 되나? 라고 좀 가지셨는데, 그 기간 동안 좀 이렇게 공백기를 가진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좀 궁금하고, 사실 21년 만에 지금 현대극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현대극이 좀 오랜만에 하게 됐는데 낯설거나 어색하거나 그런 부분 없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좀 서현신 씨에게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처음으로 전문직을 하게 됐잖아요. 그 메디컬 드라마를 하게 됐는데, 좀 이게 메디컬 드라마가 굉장히 좀 쉬운 연기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수술 장면도 있고 해서 좀 남다르게 좀 준비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먼저 대답해드리면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할게요. 숫자라는 것에 대해서 요새 좀 많이 생각하는 편인데요. 하여튼 그 숫자에 항상 우리 사람들 매여 사는 것 같아요. 돈도 요새는 숫자인 것 같아요. 그냥 숫자를 받고 숫자를 쓰고 이러는 것 같은데, 21년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저한테는 뭐 그 사이에 사실은 현대 영화들을 했죠. TV로 출발했다, 영화를 했다, 다시 이제 TV. 그거를 뭐 근사하게 포장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영화를 하다가 어떤 때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제가 연기를 꿈꿨던 거지 매체를 꿈꿨던 건 아니었구나. 라디오에 출발을 했다가 맨 처음에 이제 뮤지컬을 꿈을 꿨었죠. 저는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은 꿈을 꿨다가 연극을 했다가 성우를 했다가 그다음에 TV 했다가, 매체는 뭐 그거를 관통하는 건 연기였구나, 그런 생각 들고요. 어쨌든 뭐 95년에 했던 호텔이라는 드라마 이후로 21년 만에 현대물을 했고요. 공백은 저의 루틴을 보니까 제가 홀수에 누구네요. 2013년도 때 놀았고 2015년 때 놀았고요. 하여튼 공백기를 가졌고, 그 사이에 제가 프리즌이라는 영화 찍었고요. 내년 초에 뭐 개봉했는데, 뭐 제가 평생 하고 싶은 일이고 허락만 된다면 계속 하고 싶죠. 뭔가 또 제가 꿈꾸는 무대도 있고요. 꿈꾸는 어떤 인물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이 더 먹어서 그런 인물들을 해보고 싶죠. 기다리는 거죠. 우리 배우의 어떤 숙명적인 일은 그냥 기다리는 것 같아요. 준비하고 있으면 그런 무대가 오면 하는 거고,
만약에 굴대 없으면 그냥 많은 거고 그러네요. 그래 하여튼 그런 기다리다가 1년 보낸 거지 뭐. 네. 네, 이렇게 힘들 줄은 사실 모르고 뛰어들었고요. 의학 드라마라는 장르가 진짜 그냥 일반 대사하는 것보다 외워야 될 양이 2배가 아니라 한 3배 정도 되더라고요. 일단 뭐 용어들을 소화를 해야 되고 이게 다 영어고 막 이러니까 말처럼 붙이는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훨씬 더 반복 학습을 많이 하게 됐고요. 처음 목표는 신체 해부도를 다 외워보자였어요. 근데 안 돼요. 그거는 의사분들이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에 보여드리는 수술 장면에 보여드릴 수 있는 손기술, 뭐 수처나 타이 같은 것들은 웬만하면 제대로 해보려고 그건 반복 학습을 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적어도 한 2샷에서는 내 손이 제대로 나갈 수 있게 그런 기술들은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만희 씨는 드라마 신드롬이었죠. 그때 외과 의사를 먼저 해보셨고, 그리고 굿닥터에서는 또 이제 지경 씨가 간호부장, 또 이번에는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텐데,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어떻게 좀 맞이하고 계신지, 특히 이만희 씨, 옆에서 이제 외과 의사 조금 힘들다라는, 좀 어렵다라는 좀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경험해본 선배로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말씀하시고. 이게 저는 신드롬이라는 의학 드라마를 한 번 하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비할 바가 못 되는 게 저도 의사였습니다. 신경외과인데 개복 수술은 안 하고 납사력에 튜브 수술 같은 것만 하는 그런 의사였어요. 캐릭터가. 근데 너무 저희 남원부터 나오는 그런 외과 의사와는 비교가 좀 안 되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이번에 어쨌든 제 역할은 원무 과장이니까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어려운 수술실에 안 들어가서 다행이다 할 생각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할 따름이고 만약에 저 같은 캐릭터가 대사 씹으면 정말 민폐죠. 그런 어려운 대사 하시는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진경 씨 부탁드립니다. 그때 굿닥터 때는 그냥 더 드라마 위주였고 여기서는 좀 더 수술실이라든가 응급실 어떤 그런 상황 속에 같이 앙상블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훨씬 전문적이고 어려운 신들이 많고요. 또 되게 재밌는 게 저희 촬영팀이 이렇게 카메라가 인물들이 들고 나고 하는 것을 카메라가 쫓아가면서 약간 연극하는 것처럼 그렇게 카메라가 워킹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어떨 때는 진짜 연극하는 것 같다. 배우들 간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하면서 되게 짜릿하게 되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어떠세요? 실제로 이제 메스를 들고 칼을 대서 피가 났습니다. 피난 걸 보고 저희도 이제 제가 하이라이트 보고 심장이 괜찮느냐라는 멘트를 던지긴 했는데 아마 그 순간 이제 윤식 감독님이 큐하는 순간 칼을 메스를 내셨을 때 나오는 피를 보면서 좀 남다른 생각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좀 촬영간에 좀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피소드 뭐 재밌는 거 없나? 에피소드. 특히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일단에는 분위기 좀 잡아본다고 저도 모르게 그냥 슬쩍 욕을 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그런 캐릭터로 자리 잡는 건 아닌지. 그리고 참 걱정이 하나 있네요. 정성호 씨가 이것 때문에 이것도 관객들이 제가 연기하는데 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어떤 저의 억양이나 이런 것도 좀 나름대로 살짝 신경 쓰고 있고요. 저희 팀 분위기는 참 좋아요. 네, 진짜로. 감독님 칭찬을 정말 많이 해드리고 싶으네요. 굉장히 항상 긍정적이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웃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말 팀 분위기 참 좋고요. 특별히 에피소드 제가 좀 못하는 외과 수술을 아주 잘하는 척하는 게 참 스스로 약간 가증스럽고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벌써 이제 경험 삼아 제가 뭐 피아니스트 역도 했고 피아노 잘 치는요 뭐 이런 것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잘하느냐 못하냐 이것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그것을 하느냐 이것을 저희가 보여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에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옆에 계신 유현석 씨 그리고 서현지 씨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그죠? 메시지를 들어야 되니까 촬영하시다가 좀 기억에 남는 장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사실은 의드라마에서 사실 진짜 그 의사분들과 똑같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의사분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저거는 너무 터무니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학 드라마에 집중을 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정말 항상 물론 촬영 전에 저희가 실습을 하고 연습을 하기도 했지만 저희 그 촬영 현장에 항상 그 응급의학과 출신 선생님이 항상 같이 하고 계신데 지금 그 닥터분은 거의 저희 연출님이 되셨어요. 그 의학 부분 연출 자문이 아니라 거의 연출님 수준으로 저희 방송에 대해서 굉장한 이해를 많이 하시면서 자문을 해주시고 도움을 주고 계셔가지고 정말 이 자리 빌어서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만큼 저희가 그 의학 드라마로서 책임을 갖고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의사분들이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굉장히 잘 소화를 해내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보시기에 굉장히 진정성 있게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에피소드라고 하면 실제 이제 환자한테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배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뭐 우리 CPR이라고 하죠. 이렇게 막 심폐소생술을 하다 보면 실제 여기 가슴을 누르게 되면은 보통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갈비뼈가 다 부서져요. 한 5cm 이상 깊이로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배우가 나올 때는 그 정도의 강도는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누르다가 밑에서는 참지 못해서 서로 웃을 때도 있고 하긴 하지만 아마 의사분들도 보시면서 정말 이 배우분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의학 드라마에 임하고 있구나라고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진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에피소드라고 하면 아까 CPR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누를 수 없으니까 저희가 저희 몸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이렇게 어깨에 자꾸 담이 정말 들고요. 그거 말고는 저희가 다른 건 굉장히 빨리 찍는데 수술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들어가면 거의 뭐 짧게는 10시간에서 길게는 20시간씩 찍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괜찮은데 누워 계신 이제 환자 역으로 오신 연기자분이 정말 환자가 돼서 나가세요. 왜냐면 정말 20시간을 같은 자세로 누워 계시고 이러다 보면 골반이 죽을 것 같다고 해서 나중엔 정말 이렇게 낯빛이 어두워져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가장 큰 수고는 환자 역으로 와주시는 연기자분들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저는 TBS 이은진 기자고요. 저 일단 한숙교 씨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오랜만에 드라마 나서시는데 어쨌든 시청률에 대한 부담은 없으신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역할을 지금 보자면 김사부로서 뭔가 굉장한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이 후배들을 더 인간적인 어떤 의사를 만들기 위해 공부를 하시는 건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물론 이게 굉장히 판타지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만약에 정말로 의사라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대형 병원에서 자신의 그 실력을 좀 더 뭔가 나누어야 하는 게 아닌가? 사실 이런 의문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김사부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가 일단 좀 가장 궁금합니다. 지금 초반에 지금 연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서현진 씨께는 이 보니까 그 후배, 그러니까 유연석 씨 길들이기 뭐 하신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어떤 재미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아주 저한테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 또 네. 연기를 하면서 한때 굉장히 힘들었던 게 가짜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결국은 제가 하는 일이 가짜구나. 근데 그걸 진짜처럼 저희는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한때 힘들었어요. 하는 일은 가짜인데 그걸 진짜처럼 한다는 거. 그게 아주 저한테는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었습니다. 아마 그거는 어떤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람한테 던져지는 그게 어떤 그게 종교적인 거든 무엇이든. 근데 이게 전부 가짜구나 이런 걸 알게 됐을 땐 너무 힘들어요. 드라마가 다 가짜죠. 영화도 가짜고 스토리도 소설 다 픽션이죠. 근데 거기서 제 스스로 내린 답은 가짜를 통해서 진짜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게 제 스스로의 답이었어요. 어떤 진짜의 정곡을 찌를 수 있는 것은 논픽션이다. 논픽션에서 픽션의 정곡을 찔러줄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드라마고 바로 그게 논픽션의 힘이다. 이런 걸 스스로 그 답을 스스로라면 또 거창한 거거든요.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직업의 의미를 그렇게 한번 저 스스로 정의를 한 거죠. 지금 현대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그런 진짜다 가짜다. 어떤 때는 다큐멘터리, 픽션의 힘으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지만 논픽션으로서도 사람을 얼마든지 감동시킬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 배우들도 포함한 그런 소위 말해서 예술 분야, 문화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게 목표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의미로 김사부 가짜죠. 트리플 보드 의사 국내에 없대요. 세계에도 없습니다. 트리플 우리 국내에서 하나 딸려면 최소한 8년이라는데 단순 계산해서 24년 동안 한다는 거 가짜죠. 하지만 이 김사부를 통해서 과연 시청자들에게 무엇을 던져주냐. 아까 말씀드린 좀 길어졌지만 그런 진짜 이런 거. 그리고 아까 사부 가짜 냄새가 풀풀 나는 캐릭터잖아요. 김사부. 하지만 무엇을 가르치기보다는 그런 스승과 제자의 사이에서도 진짜 스승이 뭐냐 이런 것도 한번 던져볼 만한 일이잖아요. 이 시대 때. 그렇다면은 김사부는 뭔가를 가르치기보다는 지금은 먼저 하는 게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먼저 해 보이는 거.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이렇게 보는 왜 멘토가 될지 어떻게 모르지만 먼저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김사부라는 말은 완성형의 인물이 아니고 끊임없이 자책하고 담금질하고 그러한 인물이죠. 그런 거를 우리 두 인물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고 하면서 완성해가는 그런 스토리의 드라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또 떠들어가지고. 아닙니다.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자, 현진 씨.
듣는 동안 제 질문을 까먹었어요. 죄송해요. 길들이는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길들이였죠. 네, 길들였는데요. 그냥 망가뜨리는 거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점점 굉장히 고생스럽거든요. 응급실 JS들을 맡겼는데 제가. 근데 꼭 그게 돌려주려는 목적만 있었던 거는 아닌데요. 이제 뻔히 보이는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네, 굉장히 보시면 일부에서 나오겠지만 굉장히 심한 고생을 합니다.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 뭘 많이 맞기도 하고 네 뒤집어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네, 좀 고소해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저는 망가졌을 때가 제일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망가졌을 때가 가장 저의 취향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두 분 있을 때는 굉장히 저희가 그 재미라는 요소를 더 눈여겨볼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두 분의 케미는 어떠신지? 누가 누구를 조금 이제 좀 괴롭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저희 젊은 배우들도 그냥 케미가 있거든요. 어린 배우들도 계시고 그 젊은 배우들도 있는데 그 분량이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뭐 멜로 드라마도 아니고 의학 드라마인데,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친데레 스타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잡히진 않았는데 소소하게 여러분이 느낄 만한 그런 재미, 진경 씨와의 호흡이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 앞으로 또 회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진행될지 저도 궁금하고, 특히나 제가 진경 씨를 많이 뵀는데 작품 한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진경 씨를 이제 만나서 내가 이제 좀 잘 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영광이죠 저한테는. 예. 네, 옆에 흐뭇하게 웃고 계신 진경 씨 부탁드립니다. 연기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하다가 계속 웃어가지고 NG가 나고 워낙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네 저는 그냥 옆에서 이렇게 선배님 하시는 거 이렇게 누가 안 되도록 잘 받쳐드리고 있습니다. 네. 드라마 분명히 시작되면 따뜻한 온기가 불안관을 통해 전달될 거고요. 분명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 연기자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할 테니까요. 그때는 또 이제 또 오늘과 다른 풍성한 이야기로 진행을 할 테니까 오늘 대신 이 자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신 기자님들 그리고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일어나서 인사를 해주시고 마무리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렷해 주시고요. 네,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인사해 주십시오. 네, 격려해 주십시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